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을 코스피, 이더리움을 삼성전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후행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맞을 수 있다, 커플링이 완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관점에서는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오늘 촬영일이 7월 23일인데요 비트코인은 다시 120K를 돌파를 했고 이더리움도 맞춰서 많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둘 다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상승 추세 속에 있습니다. 두 코인이 상승 추세 속에 있는데,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점을 상당히 여러 번 갱신한 상태고요, 이더리움은 단기간 동안 2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상태입니다. 거의 $1,400 정도에서 $4,00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에 커플링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바라볼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커플링입니다. 커플링이라고 하면 모양이 얼추 비슷하거나, 만약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진짜로 커플링 된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을 참고해서 이더리움을 투자할 수 있느냐, 반대로 이더리움을 참고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커플링이 된다고 하면 어떤 요소에서 어떤 것을 근거로 커플링이 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커플링이 안 되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왜 커플링이 깨지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커플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방향성은 얼추 비슷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에서 타점을 놓쳤다, 그러면 이더리움을 한번 봐볼까? 이더리움에서 쫓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정도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혹은 최고점 그리고 저점을 찍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고 해서 이더리움도 당장 역대 최고점을 찍을 것인가? 그런 것에는 의문부호가 붙는 것이고요, 저점이랑 고점이 파동을 카운팅하는 단위잖아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임펄스 파동이 있다고 할 때, 저희는 이 파동을 보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눕니다. 각각의 파동이 왜 이렇게 나눠지냐면, 저점에서부터 고점을 찍은 이 부분을 1파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고점에서 저점까지 이걸 2파로, 저점에서 고점까지 3파로,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각각의 파동을 1파부터 5파까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파동이란 가격이 움직이는 것의 한 덩어리인데, 저점이랑 고점이 나와야지 파동이 시작될 수 있고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방향성이 비슷하다고 한들 고점이랑 저점이 나오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파동 카운팅을 다르게 가져가야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방향은 얼추 비슷하다, 그런데 저점이랑 고점을 찍는 시기가 다르니까 파동 카운팅을 다르게 가져가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전략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1일봉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이때가 저점이고 최근에 역대 최고점을 찍는 데까지 있어서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저점이 이때쯤 나타났는데, 이 차트 안에서 고점이 나올 때까지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보는 시점까지 대체로 상승을 했다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굴곡이 너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굴곡이 나타났다고 하면 상승 파동 속에서 그 상승 파동을 되돌리는 조정 파동이 많이 나타났거나, 그 조정 파동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점을 말하는데요, 조정이 나타났던 부분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먼저 이 부분에서, 그리고 또 여기 이 정도의 조정을 거쳤는데요, 이더리움은 이런 식으로 나타났으면서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했을 때 되게 큰 규모의 조정이 나타난 횟수가 더 많죠.
그리고 그 규모로 봐서도 4,000달러 정도에서 고점이 나타났는데 2,000달러 아래, 그러니까 1,600달러보다도 아래 이렇게 조정을 한 거 보면 50%가 넘는 조정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조정이 더 많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컸다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점을 찍었던 위치인데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먼저 움직여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후행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 차트 내에서 저점을 찍은 시기는 이 시점입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이 시점인데요. 이더리움은 2023년 전 2022년 7월 이것보다도 전에 나타났지만 비트코인은 2023년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더 빨리 차트가 진행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차트 내에서는, 일일봉 차트 내에서는 최저점을 찍은 시점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몇 달이나 빨랐다,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비트코인 차트 일주봉입니다. 저희가 파동 카운팅을 하기 전에 파동 카운팅을 하기 위한 규칙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모든 파동 카운팅의 기준은 임펄스 파동을 찾는 것이었고, 그 임펄스 파동이 예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어붙이는 거였습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예쁜 임펄스 파동이 보였다고 하면 앞에 1, 2, 뒤에 4, 5를 동일한 개수만큼 붙이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차트 일주봉에서 예쁜 임펄스 파동을 찾아보면 여기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찾을 수 있는데, 임펄스 파동 규칙 중에서 1파와 4파가 겹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파가 되고 4파, 5파 이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카운팅입니다. 이걸 토대로 다시 카운팅을 해보면 시작점부터 이렇게 올라온 게 1파, 2파, 그 다음에 3파가 연장이 된 경우로 봐야 되는데, 3파는 보통 3파에 3파가 많이 연장이 되지만 3파에 1파도 또 3파에 5파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토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파동, 두 번째 파동, 그 다음에 3파, 4파, 5파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3파, 그 다음에 4파, 5파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파동을 흰색으로 뒀을 때 흰색으로 1, 2, 3, 4, 5파동을 그리고 앞으로 4파, 5파 정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속파동인 분홍색 파동이 이렇게 연장이 됐고, 그 분홍색 파동 속에서 (5파)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차트는 일단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임펄스 파동을 먼저 찾고 임펄스 파동을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카운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임펄스 파동을 먼저 찾을 수 있고, 그 뒤에 나온 조정이 ABC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임펄스 파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조정이 나오고 현재 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파동이 이런 식으로 임펄스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점 120K가 넘는 가격을 최근에 찍었지만, 이더리움의 역대 최고점은 이 시점에 찍었습니다. 2022년보다도 전인 2021년인데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한번 그려보면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그려지고 속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이더리움은 이때 정도가 2021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 구간 안에서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작게 1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임펄스 파동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임펄스 파동을 되돌리는 파동이 이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 노란색 임펄스 파동을 되돌리는 파동이 이렇게. 근데 이 파동을 보면 여기와 이 지점이 겹치니까 하나의 파동을 크게 봐서 이게 앞으로 전개될 파동의 3-1파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1파, 3-2파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게 3-3파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작은 시간봉 단위에서 한번 볼 텐데요. 작은 시간봉에서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얼추 방향성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시간봉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채널을 긋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채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 안에서 고점을 한번 찍은 상태죠. 이더리움도 동일한 시점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다만 채널 형태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임펄스 파동으로 진행이 됐는데, 진행되는 동안 또 3파가 연장이 되었으며 3파가 끝나고 나서 고점을 한 번 더 찍은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이더리움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더리움은 조금 더 전개될 파동이 남아서 4파 후 5파 이렇게 나타났고, 그 이후에 조정이 짧게 나타나고, 현재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비트코인은 이미 삼각수렴 형태로 조정이 들어간 반면 아직 이더리움은 삼각수렴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봤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장기적으로 보면 차트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파동을 카운팅하는 기준은 저점과 고점인데, 저점과 고점이 나타나는 위치가 달랐기 때문이다. 근데 조금 더 작은 시간봉으로 보니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방향성이 얼추 비슷하더라 정도는 아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둘 다 가상화폐 생태계의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을 코스피, 이더리움을 삼성전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더 빠르게 파동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후행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커플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여지가 있었습니다. 커플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얼추 맞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커플링이 완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관점에서는 저점과 고점을 찍는 시기 혹은 위치가 다르다, 이거는 저점과 고점이 하나의 파동이니까 파동을 다르게 봐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